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과 자신의 의지와 책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어른이 되는 것인데요. 인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궁합을 보는 상담은 많지만 결혼운이 들어온지를 묻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유연애가 발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남녀 결혼운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자라면 결혼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상담자 중에는 거의가 결혼이라는 전제하에 상담을 할 겁니다. 애인과 함께 궁합을 보는 경우, 여자가 없는 노총각이 결혼운을 보는 경우, 헤어진 후 재결합 여부를 묻는 경우, 짝사랑으로 애를 태우는 경우 등 결혼이라는 과제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 결혼운만 본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더 깊이 보면 궁합과 별로 다르지 않고 본인의 사주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운이 나쁜 사람은 궁합도 좋은 배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사주팔자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주의 부부궁이 나쁜 사람이 좋은 궁합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먼저 남자의 결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을 나타내는 재성이 뚜렷한지를 살펴야 되고요. 이 재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성은 꼭 일지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타 궁에 있어도 무방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성의 강약입니다. 만일 재성이 없다면 식상이라도 잘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성이 뿌리가 없이 파극되었거나 형충이 있으면서 신강한 사주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때 관성 또한 약하면 이 남자는 홀로 되기 쉽습니다. 결혼과 관계없이 여자와 생사별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가 궁합을 보면 상대 여자의 사주가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여자의 사주가 매우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둘의 결혼 시기가 다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인연이 없는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설사 결혼한다 하더라도 몇 년 못 가서 헤어지고 다른 연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는 재성운이니까 재성과 합의되는 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성과 합의되어 관이 생길 때는 결혼 후 바로 자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희신이나 용신운에도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재성운에 가장 많이 합니다. 즉, 재성을 봐서 기신운이 아니라면 결혼운이라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신운이나 흉운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운이 될 때는 오히려 만났던 여자와도 헤어지게 되니까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 사주 명식이 불량한데 투합이 발생하면 두 여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요. 바람기가 많은 사주라면 삼각관계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정작 두 여자 다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를 먼저 파악해야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사주를 봤을 때 여자 운이 좋아야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고 봐야지 한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차라리 결혼 전 생활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기 때문이지요. 재성운이 올 때나 재성과 합의될 때 중요한 것은 사주를 볼 당시의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기신운이 놓여 있다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합이 재성으로 투출되었으나 비견겁제가 많고 재성의 뿌리가 없는데
도리어 군비쟁제가 되어서 재성이 파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반대를 하든지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내가 시집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나오니까 한마디로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반드시 식상운이 와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식상운이 반드시 대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대운에 군비쟁제가 또 발생하면 생사별 운이 되거나 여자가 파혼 신청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성의 유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인수와 비겁이 많고 관성의 뿌리가 없는 여자는 독신자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결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관까지 있으면 심각해지는데요. 거의 노처녀입니다. 40이 넘어도, 아니 평생을 혼자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을 본다면 아깝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년이 벌써 지나갔지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것입니다. 식상운이 오면 거의 결혼하고요. 비겁이 희신이 되어도 결혼합니다. 신약할 경우라도 관성과 합의돼서 인수가 생겨도 결혼합니다. 이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 약간 다른 것이 되는데요. 결혼은 아무래도 남자의 운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확률이 높은 경우는 관성과 합의되거나 식상을 보거나 또는 월지, 일지, 세운지와 삼합이 들 때인데요.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녀 궁합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사주만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혼운의 의미는 크게 봐야 합니다. 결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요. 결혼운이 있다고 해서 궁합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시기보다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운명이 흘러가는지 세심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주 감념보다 더욱 어렵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궁합입니다. 결혼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팔자이며 반드시 궁합을 맞춰봐야만 진정한 결혼운이 나옵니다. 2022년도의 결혼운을 알아봅니다. 사주원국의 지지에 해수가 있다면 올해 이민년으로 인해합이 이루어집니다. 합은 새로운 인연, 만남, 결혼 등을 상징하고요. 특히 운에서 만나는 경우 이 시기에 만남이나 결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일지에 해수가 있으면 세운에서 들어오는 인목과 합을 이루어 합화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주에서 목이나 수가 관성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거나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명식에서는 일주와 인의 합으로 인해서 목을 생성하니까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도 목이나 수가 재성이라면 이민년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도 됩니다. 또 관성 또는 재성이 아니더라도 합 그 자체가 이성과의 관계 시작을 의미하니까 이민년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꼭 이성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 동업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육신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합화되는 것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